피해 금요일 피해 쉽지 않습니다. 네, 클로징 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월 28일 한 주의 마지막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추른양님이 2만 원 보내주셨는데요. 엄마 미안해. 많은 분들이 네. 이런 상황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갈치조림님께서는 벌써 이민을 가셨나봐요. 아이고. 아르헨티나 페소로 100페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국장 오른다고 미장하는 사람 비아냥거렸던 흑우 읍제 그건 나 라고 자아 비판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네. 연기하지 말라고. 아니 너무 많이 빠진다. 그죠? 한 방에 아니, 너무. 코스피 내린 거 나한테 책임지래. 내가 외국인 매도세는 지금 며칠째 얘기하면서 나 애매해서 안 한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하창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코멘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하창 본부장님. 네, 뭐 3월 4일이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3월 4일. 네. ISM 지조비 그날 밤에 나오니까 이제 수요일 날 반전을 슝 보여줄지 아니면 좀 연속성을 가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미결자 악정이 그래도 좀 줄기는 했거든요. 네. 이게 더 확대가 많이 됐으면 그거를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그러니까 선물의 방향성 자체가 이제 그쪽으로 매도 쪽으로 갔다가 이걸 회수를 했으니까 일부 포지션을 다시 돌린 거거든요. 근데 미결자 악정이 늘어난 건 그걸 회수를 안 한 거니까 더 민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게 27만 1000까지 갔다가 26만 8000까지 내려왔으니까 조금 그래도 되돌림이 나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시하게 보는 게 선물의 누적 매도를 제가 강조 많이 했잖아요, 최근에. 예. 네. 근데 그게 2조가 깨졌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조가 깨질 때 한 3조 근처까지는 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빠져도 한 번 정도가 더 빠지면 그 이하로는 굉장히 좀 단단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오늘 정도 이 정도 빠지면 제가 생각한 되돌림의 하단보다는 조금 위이기는 한데 그래도 뭐 분할 매수를 시작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이긴 하다. 다만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네. 필반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거 대비했을 때 삼전과 하이닉스가 덜 빠졌어요. 뭐 삼전은 그렇다 쳐도 하이닉스가 저는 오늘 상당히 덜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오늘 한 7%씩 빠지면서 지수를 이렇게 밀었으면 이제 뭐 그렇게까지 크게 더 미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인데 만약에 오늘 PCE 지표가 밤에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국장이 밀리면 기술주가 한 번 더 빠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많이 이탈이 나올 거고 그건 당연히 지수에 좋지 않으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또 좀 약간 운이 많이 없었던 게 뭐냐면 네.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의 이전 상장 취소 이슈가 없었으면 2차 전지가 꽤 받아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방어할 수 있는 게 바이오나 2차 전지나 이런 쪽인데 에코프로비엠 이전 상장 취소되니까 이거 막 두 자릿수 빠져버리니까 네. 나머지 2차 전지 쪽도 이거 뭐야 이러면서 뺀 거죠. 근데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오늘 전고체 애들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대형 주단에서 그런 이슈가 있어서 지수가 조금 더 과하게 밀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는 오늘 조금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어떤 그동안 이제 하창원 본부장님이 계속 좀 내려갈 것이다. 리스크 관리하자. 불안하다. 네. 리스크 관리하자. 트럼프 믿냐? 개인 믿냐? 못 믿는다. 네. 그래서 좀 조심하자. 기대는 해보되 조심할 전략을 더 많이 세워보자.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맞아. 차익 실현하자고 일주일 하셨죠. 넘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혹시나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 웃음을 감추셔야 할 지금 황당해서 웃은 건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수가 올라야 저도 편해요.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시청자분들 화나 있죠. 저도 막 머리 진짜 엄청 아프지. 고민해갖고 그렇지, 얘기해야 그렇지. 되죠. 진짜 지수가 떨어져서 저한테 좋을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저 3전 주주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걱정돼서 그래. 세상이 흉흉하니까 맞아. 집에 가다가 귀가를 못 할까봐 혹시나 알려진 사람이니까. 아니
아니 너무 톤이 높으면. 에이 신나요. 저 조용히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거야? 욕한 거 아니지? 아이 설마 아니다. 오늘 그 김장렬 본부장님 자료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상황이 심각합니다. 네. 환율도 뭐 이야기를 좀 잘 해야겠고 오늘 여차하면 뒤에 바카스는 좀 밀죠. 왜냐면 그렇죠, 지금 금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맞아요. 요거는 주말 동안에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을 조금 더 많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장렬 본부장님도 오늘 장에 대해서 코멘트. 네, 많이 빠졌죠. 근데 아까 너무 많이 아침에 빠졌어요. 제가 죄송하다 제가 틀렸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이걸 보여드렸죠. 이거 보여드릴 때 굉장히 안 좋으실 것 같은데 타 방송에서도 비슷하게 예. 아침에 사실 오늘 했는데 이렇게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코스피 지수를 일단 많이 내리셨네. 2,700에서 2,570으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450까지 이거를 내려갔어요. 10시 한 건 아니고 네. 오늘 아침에 했겠죠. 출근하기 전에. 그렇죠. 여기에 제 모든 게 담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틀리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게 틀리기를 바라는데 아까 3월 4일에 그랬잖아요. 3월 4일 날 시행하고 관세 20% 하는 거. 네. 제가 가장 큰 거는 중국 관세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국 관세 더 어디셔널 받는 거 이거 받고 그다음에 ISM 지수는 뭐 그것도 치더라도 다른 거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빠지면은 안 빠지고 미국이 한 3~4% 더 빠지잖아요. 한국의 매력도가 별로 없어요. 미국이 많이 빠져갖고. 미국이 많이 빠져서 중국도 3월 4일 5일 날 양해해서 특별한 거 안 나오면은 이제부터는 미국이 빠지면 중국하고 한국하고 덜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결국은 3% 5% 더 빠지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관세가 그대로 시행되면은 80%는 내려가는 쪽에 더 무게가 있다라고 아까 아침에 생각이 돼서 제가 2570이 목이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네. 뭐 한번 2690은 다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관세 그대로 시행, 그럼 나머지 거 볼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아침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미국이 손해 아니냐? 어떤 부분? 관세 많이 때리면 인플레 되고 하는데 미국이 인플레 된다는 거. 관세를 그대로 시행해서 실제로 관세를 굉장히 높은 강도로 한다면 미국도 물가 자극되고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손해 아니냐? 그렇죠.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저는 유가 정도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두 가지 반대되는 의견들이 나와서 인플레가 그렇게 빨리 또는 세게 안 난다는 의견들이 또 이렇게 되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저는 이제 관세가 올라가면은 수요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게 더 걱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관세를 맞는 중국이나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걔네 환율이 걔네 커런시가 약세가 돼서 미국 사람이 받는 실제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높아진 게 20% 늘어났잖아요. 네. 저쪽 통화가 한 10% 내려가면은 실제 임팩트는 확 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플레가 생각보다 늦게 나오거나 약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맨날 나왔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미국은 일단은 관세 이펙트 너무 나쁜 인플레 우려를 접어두고 그냥 관세 밀어붙인다. 그 재정 수지 확보하는 거가 핵심이고 그렇게 해서 한 거 가지고 감세를 하면서 경제를 버틴다 이런 개념으로 완전히 셈을 확실히 했다고 본 거고 베센트건 뭐 여러 가지 사람들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트럼프가 그런 정책적인 이슈에 첨착해서 계속 나가면은 당분간은 주가가 뭐 붕괴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가가 약하더라도 경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밀어붙일 수 있다 그러면은 3월 달이 생각보다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4월 가면 좋아지느냐 하는데 4월 달은 실적 시즌인데 실적이 일부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고민을 동시에 붙여야 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만의 정책 모멘텀을 타이밍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타이밍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거를 뭐 버틴다고 하기에는 애매해졌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미국발 중국에 대한 관세 추가. 이거가 촉매가 됐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큰 이슈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3시 반이 지나가고 있고요. 많은 네. 분들이 땡땡땡. 지영님이 땡땡땡 해주셨고요.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 네.
자동차님께서 속상해도 땡땡땡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가이아님께서 엔비디아 테슬라 오늘이 다시 한 올 막차인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다른 뷰를 가지고 계시네요. 네. 네. 간번호님이 김혜윤보다는 박하윤 땡땡땡 하셨는데 오. 김혜윤님이 누구죠? 배우? 김혜윤? 아, 그 프라에 쓰시는 배우님이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짜니님 번지 점프 땡땡땡, 나들이님이 검은 금요일 땡땡땡. 암살자님께서 핑계대지 말고 그냥 맞자. 국장이다 아이고, 여긴. 아이고. 그리고 무지개님도 명행 앵앵앵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땅비디님이 땡땡땡땡. 기네스님도 땡땡땡 해주셨습니다. 유자님도 감사합니다.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유자님도. 전유미님, 땅비니님, 짝짜로리님 많은 분들 네. 오셨습니다. 자, 오케이. 힘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또 이게 또 다른 기회가 될 맞아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오를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음.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오케이.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노님의 시황부터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노님한테 오늘은 조금 더 분량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그동안에 이제 뷰가 견지된 부분이 오늘은 이제 맞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지금 여기서는 생각하는지 시나리오를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오케이. 일단 시황 들어보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뒤에가 좀 짧을 것 같아서 아무튼 네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지수는 2532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등락률은 마이너스 3.41%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어요.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14조나 나왔거든요. 그거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7조 정도 나왔습니다. 많이 좀 죽어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수는 3%대 둘 다 좀 빠졌고 오늘 정말 수급 대박입니다. 보시면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이게 응? 1000단위가 아니라 조단위 1조 조 단위요? 3천억 1조 3천억 이렇게 나오는 거 거의 보기 힘드실 거예요. 네. 진짜 힘든 게 네. 와, 외국인이 거래소에만 1조 5천억을 팔았고 맞아요. 거래소에서만 에서만. 코스닥에서만 3천억을 팔았고 맞아요. 선물에서만 1조 8천억을 팔았어. 와. 네. 이게 다 합치면 3조 3천억에다가 3천억 더하면 3조 6천억을 팔았습니다. 맞아요. 3조 6천억을 하루에 하루에 미친 거지 이거는. 계속 들어볼까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화면 보여주시면 제가 오전에 끝나기 전에 이 프로그램 요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때가 한 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평균치보다 되게 작다. 네. 그래서 조금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반도체나 이런 게 좀 덜 빠져서 그때까지만 해도 삼성이 1%대 후반 정도 하이닉스도 3% 정도에서 지수가 더 밀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확실히 터졌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24년도 3월 예, 엄청 팔았을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거보다 더 그렇네. 많이 더 팔았어요. 많이 팔았어요 그때보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외 변수에 대한 걱정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돌리는 이슈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엄청나게 팔았고 그리고 제가 요거 오늘 좀 주목해서 보라고 아침에 강조드렸잖아요. 보통은 10시 정도면 하방이 끝나요. 끝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멘트를 좀 드렸던 게 이거 계속 떨어지는지 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던지고 보시면 막판에 또 엄청 던졌죠? 또 던졌어. 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보여드린 것처럼 선물에서 1조 8천억 팔아서 누적이 2조 5천억까지 빠졌고요. 기간이 6천억. 이게 사실 선물 대비했을 땐 덜 나왔고요. 네. 개인이 오늘 2조 4천억 원을 받았는데 이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따가 켜서 보여드릴게요. 신용잔고가 지금 18조입니다. 18조. 네. 그 우리가 올해 초 첫날에가 15조 6천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한 2조 4천억, 2조 5천억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거 지금 반대 매매가 아마 이제 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위에서 특히나 사셨으면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안 받으면 담보를 해소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 물량이 꽤 있을 거예요. 이거 지금 담보로 터질 수 있는 물량이 꽤 크거든요. 이게 좀 보여드리면 신용. 네, 화면 보여주셔도 돼요. 이제 보시면은 이게 지금 2월 27일인데 보시면 오늘조차 어제조차도 신용 물량이 늘었어요. 네. 18조 어제도 이거 보시면 한 천억 정도 늘었잖아요. 네. 계속
떨어지는데도 계속 땡기는 거예요. 왜 이거 빚내서 사는 거야. 네,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수량이 네. 지금 보시면은 요 1월달 초반 보이시죠? 계속 이게 지금 숫자가 그렇지 15조. 그러게. 15조 6천억에서 이거 휠 올릴게요. 보시면 16조 갔고 17조 넘어가고 18조 네. 확 늘어났죠. 특히나 이 피크를 친 이 시점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또 이게 단기간에 5천억 들어왔으니까 이거 잡아 먹으려면 최소 개인 물량은 5천억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된다라는 거죠. 신용이 터지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갑자기 1,462원까지 또 솟았어요. 1462원. 지금 역외 환율은 더 올라가서 이전에 지금 1472원, 74원 막 이렇게 갔었는데 역외 네. 환율에서는 뭐 지금은 62원 30전. 1월 2022년 저기 뭐냐 1월 5일 요때쯤 막 1473원 이랬는데 이전 고점 뚫고 또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신용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신용은 반대 매매가 나올 정도가 됐을 때 계좌에서 팔아보시면 네. 계좌에 변화가 없어요. 다 팔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물량 나온 거의 깡통 물량이기 때문에 그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매매를 좀 해보신 분들은 그 전에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 더 빨리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물량을 생각하셔가지고 지수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타점을 지금 이제 떨어질 때보다 조금 더 낮게 잡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조금 팁을 드린 거니까 감안해서 들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수급이나 이런 이 원달러 환율이 또 급등한 거 또 엔화가 네. 또 장중에 더 올랐는데 요게 또 그 멘트가 있었어요. 금리 인상. 예, 해서 이제 엔달러가 149 초반까지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또 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할 게 많네요. 쉽지 않다. 진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기술주랑 엔비디아가 급락하면서 기술주의 투매가 나온 영향도 있고 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늘어난 측면도 있고 네. 그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제 전고점을 뚫을까 1,500원을 부를까 이런 영향도 또 있는 네. 거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월요일날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리 액션을 취하자라는 증폭된 맞아. 효과도 분명히 있을 네. 거고 요 정도로 해서 오늘 3% 넘게 좀 빠졌다는 거. 김장일 본부장님도 외국인의 매도세 혹은 환율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 게 있을까요? 외국인 매도세가 삼성 하이닉스 포함해서 다 나왔죠. 그 하이닉스는요, 그 엔비디아나 마이크론보다는 덜 빠졌죠. 오늘 4% 빠졌습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보시면 머리가 아프고 1월 24일로 돌아가 보세요. 그 딥시크 전. 네. 그때부터 달라졌는데 1월 24일 대비했을 때는 마이크론이 우리가 비슷한 마이크론이 한 12% 빠졌는데 우리 하이닉스가 조금 더 2%포인트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4%까지 빠지지 않고 한 2% 정도로 마무리되는 게 동급이에요. 근데 그 정도니까 조금 더 빠진 면이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거는 그 핵심은 뭐냐면은 관세 이슈로 인한 것의 이펙트가 한국은 보편관세에서 나중 이슈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한국도 보편관세의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보면은 우리도 한 20% 낸다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중국이 원래 20% 정도 얘네들이 원래 20 몇 프로 갖고 있다가 지금 두 번마다 40%를 관세를 내니까 속보 나오는 것이 모든 수산을 강국에서 싸우겠다 지금 중국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럼 한국한테 올 때 한국만 예쁘니까 10%만 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안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월달 중에 중국하고 유럽하고 하는 거, 유럽은 아직 시행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협상하고 3월 중에 그다음 유럽 시행하는 거 그거를 상당히 미뤄지고 이게 두 박자가 돼야지 한국까지 올 때는 우리는 좀 완화해 주겠지라는 희망을 다시 한번 가져 볼까 이건데 이거 해결 안 되면은 이슈가 커지는 거가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는 이거예요. 엔비디아 중에서 중국향 나가는 게 한 15% 있거든요. 네. 그거를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아까 중국항 나가는 거 싼 거 그것도 못 팔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는 그 어썸션을 확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사실 일파만파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2450 한 것도 이것도 제가 그냥 오늘 느낌적으로 그렇게 한 거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삼성 하이닉스의 그 다운사이드가 저번에 우리가 7, 8, 9월 달에 중국이 중국이 내 것이가 안 팔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임팩트가 아닌 더 큰 임팩트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갖게 돼서 다른 섹터. 그렇게 바뀌신 거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시프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엔비디아 시프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엔비디아 실적은 그건 안 그런 게 없고 근데 이제는 그러면 그래도 다른 섹터가 가면 좋잖아요. 근데 다른 섹터도 저번에 말씀드린 다른 섹터도 힘을 내기에는 많은 것들이 오늘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개별 성장주 가지고 얼마나 받쳐줄까 생각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다운사이드가 5% 이내로 끝나야 되는데 5% 이내로 끝날지 아니면 그 이상의 될지는 3월 말 4월 초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실적하고 미국 중국하고 협약이 되는 거 그거가 가장 큽니다. 아니면 우리나라가 추경 예산이고 뭘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되면은 조금 올라갈 텐데 그때 삼성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다른 섹터가 올라가겠죠. 예, 그것도 도움이 되긴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힘이 좀 뭐 오늘 많이 빠져 내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올라가더라도 타라고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펀더멘털적으로가 아닌 non 펀더멘털이 워낙 지배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하루아침 바뀌어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좀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저는 중국 10% 어디셔널해서 전세가 저기 유럽 25%, 캐나다, 멕시코 25%, 중국 실질적으로 누적한 거 30몇 %. 뭐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리고 그게 관세가 재정 수요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는 계속 그럴 것 같고 인플레는 그렇게 빨리 안 올 거야. 인플레 오고 나서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조치 취하지만 그게 지금은 아니야. 라고 미국이 밀어붙이면은 답이 없어요. 엔캐리 트레이드 이게 이슈가 아니에요.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가 아닌 이유가 오늘은 CPI 넘버가 생각보다 아주 올라가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거는 미국이 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뭐 플라자 협의를 다시 바꾼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츄에이션이 좀 한 주 한 주에 가야 되는데 아까 말한 뭐 제조업 지수 있잖아요. ISM 제조업 지수. 네. 그게 한 50 정도인데 전월이랑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ISM 제조업 지수는 확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안 내려간다는 전제를 깔고 이 정도 버티는 거거든요. 이게 내려가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5% 다운사이드가 바로 올 수도 있죠. 근데 안 내려간다 해도 그것이 뭐 끌어올리게 하는 힘은 아니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접근하기가 사실은 아주 개별적인 종목 정세 말고는 전체적으로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겁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 제가 그냥 치부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이유가 제가 맞는 우려드리는 게 맞다면 이거는 생각보다 많은 기관과 폭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좀 우울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을 잘 들어보셨고 네. 결국은 어떻게 하냐의 차이인데 맞아요. 사실 지금 금요일 마감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일단은 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을 좀 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도움이 있습니다. 되죠. 네. 자, 그래서 보노님은 지금 이 위치까지 떨어졌을 때 코스피 기준으로 2532. 요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의 액션은 뭐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정리 못 하신 분들, 두 번째는 말 듣고 정리해서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면. 정리 못하신 분들은 버텨야죠. 답이 없죠. 버티는 것밖에 답이 없다. 네.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있으신 분들은 뭐 저는 제 채널에는 2520 이하부터 해서 이제 밴드를 좀 잡아놓긴 했는데 사실 지금 수준도 매수하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 역시도 지금 변수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현금이 있다라고 해서 다 쓰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꽤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보통 이게 우리가 과거에 화면 좀 보여주세요.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커졌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특정 산업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려서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1조 4천억 막 이렇게 나왔고 외국인 현물도 한 1억 4, 5천 나왔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 해봐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천억밖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 다 골고루 다 던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완전 진짜 바스켓에서 완전 던졌다라는 거거든요. 오밀조밀하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하락이 끝났다라고 보기가 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밴드 자체가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버티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왜 그 전제를 거냐면은 오늘 금요일 끝났잖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이 휴장이잖아요. 어차피 대응을 못 해요. 근데 그 ISM 제조업이나 이런 게 잘 나와야 뒤집어지는데 그거를 보기 전에 어떠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 만약에 ISM 제조업이 예상보다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럼 되돌림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팔았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물량을 내가 비중을 덜거나 한 거를 올라간다고 따라잡아서 못 사요. 대응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반대로 ISM 제조업이 안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거에 생각에 동감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ISM 제조업까지 무너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지금 시점에서 현금을 애써 만들어 놓은 거를 다 쓰면은 또 이게 엄청나게 타격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ISM 제조업까지 깨지면 2400 초반까지 혹은 그 이하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서 오늘은 가지고 있는 현금 중에서 뭐 쓰면 한 10%, 20% 정말 많이 해봐야 20% 정도고 이제 나머지는 월화수 넘어가는 분위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산들 늦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냥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보다는 지수 퍼센테이지가 꽤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고 그때 들어서 현금을 좀 많이 거치로 들어가도 먹을 모가치가 조금 줄어들 뿐이지 그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도 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뭐 떨어지는 이유는 들었고 네. 그래서 대응의 영역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침에 오프닝 벨을 보고 액션을 취했으면 그냥 나았겠죠. 그때 덜 빠졌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예. 이제 오늘 이제 3% 빠지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 상태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월요일도 쉬고 미국장 똑같은 얘기 반복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위아래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ISM에서 어느 정도 나온다 해갖고 뭐 반등한다 하더라도 따라가는 거는 다른 변수 근본적으로 아까 말한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면은 글쎄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위기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ISM 지수는 버틴다는 게 기본 전제가 알고 있어요. 안 되려면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2450 제가 한 것도 예. 이것도 좋게 봐준 거일 수도 있다는 비슷한 얘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하겠어요. 이미 끝난 건데 화요일날 들어와서 ISM 지수 화요일날 하더라도 그날 안 나오거든요. 밤에 나오거든요. 근데 3일, 3월 4일에 무슨 일이냐면은, 그 사이에 미국하고 중국이 관세하는 거 3월 4일날 시행하기 앞서서 3월 3일날 네. 취소 내지는 다시 또 연기 한 달 뒤에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ISM이 아니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10% 어디셔널한 그거 그 자체가 시행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3월 3일하고 3월 4일이거든요. 그거 보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이미 게임 끝났으니까. RMBN님이 김장열 본부장님은 대세 하락일 수도 본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의 안 하면 대세 하락입니다. 라고 본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의가 안 되면은 협상의 여지가 뚜렷하게 안 보이면 대세 하락일 수도 있고요. 대세 하락을 막는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자체 추경이나 정부 우리나라 으싸 우리 싸니까 그거 올라가는 정도가 그거를 좀 덜하게 완화해지는 정도인데 그거 역시 3월달 중반까지 기다려 봐야 되니까 현재는 대세 하락이 아니고 한번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 바로 올라간다. 엔비디아 문제 없다면 이렇게만 치부할 수 있는 거는 아닐 것 같다는 우려가 있으니까 제가 밴드를 낮추고 지금 또 안 좋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히토류 부분을 만약에 트럼프가 가져버리면 지금 거의 가졌잖아요. 우크라이나 거를. 그러면 사실상 중국이 압박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중국이 좀 밑으로 기어줘야 되는데 기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또 관세 부분이 원래는 지금 미국도 지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압박을 세게 하고 얻을 거 얻고 이제 좀 게릴라전으로 빼겠지가 대부분이 아마 시장 참여자들 생각일 것 같은데 그 트럼프가 히토류를 가져버리면 최근에 막 그린란드도 압박하고 계속 우크라이나한테 압박했잖아요. 너 빨리 광물 내놓으라고. 근데 지금 거의 도장 찍기 직전이잖아요. 도장을 찍어버리면 광물 쪽에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사실 중국이 압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땐 별로 없잖아요. 히토류밖에 없죠. 히토류밖에 없는데 근데 히토류를 가져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면 중국이 밑으로 기어줘야 되는데
길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네. 중국이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이거 지금 젤런스키에서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더럽게 지금 짜증난다는 얘기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중국은 고립됐죠 이미. 네. 근데 이제 중국하고 미국가 싸워야 되는데 아까 히토류 포함해서 만만치 않으니까 이게 그런 이슈가 되는 거예요. 히토류하고 유가를 억누르면은 미국은 버티거나 싸울 수 있는 힘이 더 생겨서 자기네 경제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영향받는 건 최대한 늦추거나 미니마이즈 시키면서 시간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3월, 4월 달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됐다는 게 좀 우려스러운 거죠. 어때요? 근데 중국이 기지 않을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 키워야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근데 없잖아요. 1기 때 엄청 치고받고 싸우다가 에이 그때랑은 다르지. 시진핑의 전반적인 큰 틀에 대한 그림도 그때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큰 틀의 바뀌었잖아. 공동부유라는 본인의 프로파간다도 아예 선불원으로 또 바꾼 그런 경향도 있고 그때는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한 팀이었다고 치면 사실은 지금 북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러시아는 더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미국이 숨통을 틔워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우크라이나 버리고 나는 내가 먹을 거 먹고 러시아는 니네 땅 가질 거 가지고 이건 끝내고 중국을 압박하자. 왜냐면 러시아는 지금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죽은 오랑이니까 그쵸. 얘네한테는 조금 숨통 틔워주고 산소호흡 해줘. 중국을 압박하는 게 우선이니까 사실은 중국이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근데 중국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딥시크도 갑자기 딱 나왔잖아요. 근데 딥시크 솔직히 까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딥시크 까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미국을 타격을 줬잖아요. 전 우한폐렴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경기에 사실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 하는 걸 보면은 중국은 지금 저항의 의지가 저는 엄청 오케이. 세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너무 예측만 난무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죄송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트럼프라는 그 캐릭터의 성격상 그리고 여태까지 하는 거의 성격상 맞아. 지금 관세도 갑자기 왜 튀어나왔어? 캐나다랑 멕시코는 4월쯤에 가가지고 추가적인 협의를 하네 뭐네 이러다가 갑자기 그게 아니라 그냥 밀어붙여야겠다. 하루 만에 또 바뀌고. 지맘이잖아. 그 이거를 어떻게 예측 안 하고 시나리오를 많이 그거를 한 게 히토르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주문을 올 수도 있어요. 히토르를 얻었으니까 원래는 그 멕시코랑 캐나다를 압박을 하는 게 우회적으로 중국 물량들을 제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히토르가 얻으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힘이 세지니까 한번 밀어붙일 수 있죠. 자, 왜냐면 그 트럼프는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표가 명확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최근 지표가.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는 어떻게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냐면 트럼프가 단기적으로 중국을 굉장히 세게 압박을 해서 뭔가 얻어버리고 좀 이렇게 종결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짙어요. 좀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압박을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편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린란드에서도 깡패짓하고 우크라이나에서도 깡패짓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때까지 스탠스가 완전 달라졌잖아요. 심지어 거기 땅을 인정까지 해주는 거는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그런 스토리까지 보는 거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때마침 갑자기 우한폐렴에서 박쥐 바이러스 얘기가 나온 것도 너네 자꾸 이렇게 하면은 우리 바이러스 퍼뜨릴 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갈 수 있죠. 사실은. 왜냐면 그때 코로나19 때 미국도 얼마나 크게 타격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약간 엄포를 놓는 거죠. 히토류가 안 되니까. 히토류가 안 되니까 바이러스를 한 것이 아닌가가 제 전반적인 음모론입니다. 걸러 들으세요. 네. 태권 소녀님께서 네. 주식 참 복잡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케이. 그러면 제가 주린이의 입장에서 네. 조금 더 심플하고 단순하고 좀 직관적으로 들어봅시다. 분위기 전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왜 이렇게 다들 겁에 질려 있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뭐가 새로운 거야? 뉴스가? 전혀 새로운 게 없어요. 환율도 지금 봐봐. 1462원. 처음 옵니까? 아니에요. 있긴 있었죠. 1월 초에도 네.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어요. 이게 환율이 처음 보는 환율이 아니란 말이야. 1470원 넘은 때도 있었어. 그렇다고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나라가 망해서 많이 올랐냐? 아니야. 달러 인덱스도 1% 올랐어. 네. 우리나라 환율도 1% 올랐어. 똑같이 쌤쌤 친 거야. 땡이야. 그럼 환율 관세 몰랐어? 알고 있었잖아. 알고 있었죠. 그러면 3월 4일에 하든 4월 3일에 하든 이게 달라? 조금 안 다른데. 다르지. 그럼 조금 4월에 다른데 알고 3% 있었죠. 떨어지면은 뭐 그때는 박수 칠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무 시장이 갑자기 겁에 질려 있고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안 가지?
하다가 다들 의아한 상태에서 관세 갑자기 폭탄이 터지니까 그 증폭이 훨씬 더 심한 거지. 그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나 싶었는데 터지니까 또 패닉셀이 또 나오는 거고 약간 그런 분위기도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오버해서 떨어진 감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2532, 요 정도면은 그래 적정 주가. 요 정도에서 다시 한번 조금씩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2400, 뭐 2300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그 근방까지는 갈 수 있겠지. 근데 지금이 나쁜 지수인가?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재현 본부장? 똑같은데 아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게 관세 관련돼서 오해를 풀던 누가 한쪽이 죽는 모습을 보이던 뭔가 그게 있기 전에는 투자 심리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 연초에 우리가 올라올 때 하이닉스 발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기억나요? 네. 2400, 연초에 2400이었어요? 2399. 확 올라올 때 하이닉스가 AI 발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 관세 이슈가 그게 부각되기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AI는 다 소진됐고 더 나빠진다는 게 아니고 이 관세 이슈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연초로 돌아가는 게 맞나? 그럼 연초로 돌아가면 2400인데? 연초로 돌아가면 연초랑 상관없죠. 아니까 모든 지표가 비슷하다며. 근데 모든 지표 무시하고 우리는 달려왔어요. 미국이 덜 올 때 우리는 10%까지 오늘 빠져서 한 7% 올랐. 연초 대비했을 때 아웃퍼폼한 거 여전히.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제부터 미국이 협상을 잘 못해서 미국이 2% 올라가든 2% 빠지든 하면은 이제 한국이 특별히 매력이 없다니까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빨리 협상을 하든지 죽이든 하든지 이걸 해야지 우리한테 역시 한국이 싸. 중국이 나. 넌 USL에 가. 이게 다시 스토리가 들어오거든요. 지금은 이제 미국이 많이 빠져서 더 빠지면은 너는 오늘 만약에 엔비디아가 더 빠지거나 다른 쪽이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사면 고민돼요. 더 빠지면 미국 주식 살지 한국 주식 살지 고민된다고. 왜? 미국은 경제가 무너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타이밍 놓치면 3월달 4월 넘어갈 때 관세 이렇게 하더라도 실적 나쁘고 그러면 애매해서 또 이번에는 또 미국이 다시 반등을 세게 할 때 우리는 천천히 올라갈 소지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중간이면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노님 의견. 요 정도에서 2500선. 네. 요 정도에서 슬슬 더 빠질 수 있겠지만 슬슬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저는 맞습니다. 약간 패닉셀과 약간 외국인의 장난 그리고 약간 가짜 하락. 사실은 지금 오늘 원래는 그냥 완전 가짜는 아니고 살짝 가짜 하락. 살짝 가짜 하락. 아니 무슨 3%가 빠져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가짜 하락이 솔직히 3% 맞잖아. 팁인데. 3% 팁인데. 가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겁을 먹어라나 뭐 이런 의도가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하실 때 네. 지금 이렇게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간에 개인이 2조 이상 산 샀지. 거예요, 코스피에서. 그럼. 이건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왜냐면 됐으니까. 올라갈 때 아마 못 사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딱지가 나 있었는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웬 떡이야? 이러면서 막 사는 거죠. 근데 이게 하락이 생각보다 조금은 길 수 있고 조금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그런 거를 조금 염두하셔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셔야 안 답답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지수가 2800에서 떨어질 때도 현금화를 그때 하셨던 분과 하지 않았던 분은 정말 장기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엄청 이게 돈이 없으면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고 주식은 되게 답답해요. 왜? 남들은 매일 돈 버는 것 같고 남들은 맨날 죽고 있는데 나 혼자 가만히 있으니까 멍청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화가 나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거를 좀 조심하자라는 주의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지금 지수 정도도 괜찮긴 해요. 괜찮다. 괜찮긴 한데 이제 추가 하락은 ISM이나 이런 거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풀베팅을 지금 시간에서 거래가 되니까 시간에서 막 사시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이게 결과가 나와서 되돌리는 거를 봤을 때 들어가도 지금 수준 떨어지면 전혀 않다. 늦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눈치로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며칠 동안 급등했을 때 진짜 사고 싶은데 이 가격에서 내가 도저히 못 사겠다. 그리고 그쵸. 간당간당한 주식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오프닝 벨 할 때는 1%밖에 안 밀렸어요. 네. 아, 그쵸? 맞아. 예. 그래서 초반에 1시간 외국인들이 간 본 다음에 외국인 매도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크지 않았죠. 2,800억밖에 안 맞아요. 그 됐어요. 정도, 그 정도였죠. 근데 외국인이 장 분위기를 딱 보니까 오늘 금요일에 연휴에 지금 분위기가 밀면 밀릴 것 같은 거야. 다 그러면서 같이. 던집니다. 아예. 그러면서 개인이 밑에서 걸어놨던 물량들이 쫙쫙쫙쫙 또 사죠. 그러니까 개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아버린 거야. 지수는 3% 빠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오버해서 빠진 경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동의해. 생각. 오버해서 하는 그런 포인트가 없지 않아요. 아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맨날 계산하니까 한 2%에서 2.5% 빠지면 오케이. 그냥 더 빠졌잖아요. 그 측면이 있어서 화요일 날 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걸 해결되는 건 아까 그 줄거리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게 글쎄요. 근데 우리나라만 오버했다기엔 니케이도 많이 빠졌지. 2.88, 네. 항생도 포인트 많아요. 3.15. 그럼 다 같이 빠진 거니까 이거는 미국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관세 우리만 너무 과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지. 우리만의 어떤 과함 중심이 강하면은 그 화요일 날 바튼 피싱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단순한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설을 세워두는 게 그렇죠. 또 다른 패닉이 나왔을 때 이제 주말이 있고 연휴가 있으니까 이 사이에 제가 오늘 좀 허무맹랑한 얘기도 같이 섞어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전략적으로 전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전쟁. 제가 삼국지에서 막 군사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보면 위촉 5. 충분히 그런 전략을 세울 것 같아요. 왜냐면 핵심 키가 나왔을 때 빨리 땡겨야 되거든요. 난 이거는. 촉 좋아. 촉 위촉 5. 위쪽은 제대로 보면은 위가 엄청 커요. 위가 엄청 거의 차이가 한 있지. 70%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별거 자꾸 잠잠한데 아닌데.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런 가설들을 좀 충분히 많이 세워 두시는 게 매수할 때 더 신중해지고 더 자산을 잘게 쪼갤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좀 연휴 기간 동안에 고민해 보시는 거는 매매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우 40분을 이야기했네. 오. 네. 일단은 오늘 상승 하락 섹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실 많이 보면 속 아프고 그래도 상승 섹터가 좀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떠드느라 이 파일이 PD님 왜 없어요? 파일 여기 좀 시간 끌어줘요. 한 1분만 끌어줘. 1분, 네, 지금 오케이. 자, 어쨌든 오늘 지금 40분 넘게 이야기를 해서 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 모른다가 정답이야. 결론은 맞아. 모른다. 왜냐? 맞아. 그쵸. 이거는 트럼프 손에 달려 있고 맞아. 중국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맞는 거에 환율이 이렇게 되는 거에 있어서 누가 예측을 해? 맞아요. 누가 어디서 이렇게 하세요라는 건 거짓말이야. 왜냐면 뭐 백악관에 있어, 뭐 청와대에 있어, 뭐 어디 있어.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몰라. 이거는 어떻게 알아? 거짓말도 아니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가짜 예측. 가짜 예측이야. 가짜 예측, 이렇게 거짓 하세요. 예측. 그러니까 각자의 시나리오과 생각을 네. 들어보시고 맞는 사람 없습니다. 맞아도 운이고 그게 잘 타이밍이 들어 맞았을 뿐.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나리오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캐파로 요거를 잘 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준비됐나요? 네, 됐습니다. 오늘 화장품이고요. 이거는 막판에 좀 바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넣어놨고요. 오늘 웹툰 쪽 좋았어요. 웹툰 쪽은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 웹툰 매출이 되게 크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웹툰이 요즘에 좀 이렇게 부각을 많이 못 받았는데 요거 있었고요. 그다음 엔터 쪽이랑 히토류 좋았고 화장품 좋았어요. 그리고 장 중반 이후부터는 필요사 AI가 또 떠가지고 또 창투사들 좀 급등 나왔고요. 그래서 좀 얘네들도 전반적으로 급등했다가 윗골이 달린 종목군들이 꽤 많아요. 네. 근데 공통적인 부분은 한학령 해제나 약간 좀 미디어 콘텐츠 이렇게 관세를 약간 피해갈 수 있는 그러네. 쪽들이 나쁘지 않았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라는 거. 진단 끝도 은근슬쩍 올라갔다 내려가서 이런 것도 좀 신경 쓰이긴 했습니다. 네. 테마 플러스 그나마 방어를 한 거는 중국 모멘텀과 네.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종목들. 네. 네. 확실히 3월은 이제 중국 이벤트가 좀 있으니까 그게 살려줄 수 있을지 그게 네. 조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하락 섹터로 가볼까요? 여긴 뭐 다 담을 수가 아이고야. 없었습니다. 네, 뭐 중요한 거 다 아이고. 빠졌고요. 중요한 게 2차 전지가 오늘 에코프로비엠 이전 상장이 안 된 거는 지수를 미는 데는 분명 역할을 했습니다. 확실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는 사실 뭐 필반이 빠진 거 대비했을 땐 전 되게 그래도 잘 버텼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뭐 삼전이야 그렇다 쳐도 하이닉스는 이 정도만 7에서 8%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새벽에는. 근데 이게 약간 좀 애프터마켓에서 말아 올린 거에 좀 영향이 있었는지 하이닉스가 좀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요. 그다음에 사실 연초부터 2월까지는 하이닉스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PC 데이터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주식이 밀리면
첫 번째 주 ISM을 떠나서도 두 번째 주에 CPI가 있습니다. 그럼 CPI 때 또 밀릴 수 있어요. 그런 예. 것도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도 좀 쉽지 않았고요. 로봇도 왕창 빠졌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 막 장중에 2자릿수 이상 막 급락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군도 있었고 조선은 하나오션이나 이런 애들은 장중에 또 플러스건도 넘어갔었고요. 지금도 플러스 마감. 네, 플러스 마감했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 좀 있었는데 확실히 어쨌든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았다. 네, 오케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를 본 김에 두 분한테 묻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만 해도 상승 종목이 100개가 안 돼. 95개. 하락 종목은 836개.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 244개, 한 250개. 하락 종목이 1,400개. 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다 자, 파래요.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 떨어졌어요. 다. 억울하게 떨어진 종목이 한 30-40% 이상이라고 봐. 그러면 원래 얘네를 좀 눈여겨봤는데 오늘 좀 기회를 준다. 얘네는 같이 억울하게 떨어져서 좀 사고 싶다라는 섹터나 종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궁금해요. 근데 이거는 많은데 사실 정확하게 이게 올라간다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저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똥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산업 안에서도 내가 고른 종목만 안 갈 때도 있고 분명 이슈가 있는데 얘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지수를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네, 좀 퍼센테이지가 좀 적더라도 확실하게 올라갔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쪽으로 보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는 50 정도는 지수를 사놓고요. 지금은 1배짜리로 사고 확실히 턴한다고 하면은 이제 2배짜리를 고려를 해볼 것 같고요. 떨어질 땐 배수 레버리지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땐 좀 고민을 해볼 것 같고 어쨌든 지수 50%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이슈별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수급 가는 걸로 할 것 같아요. 네. 지수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꼭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수가 끝까지 얘기하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2,400대 왔을 때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냐고 했을 때 지수 ETF나 레버리지 샀으면 그것만 해도 수익이 20% 이상이에요. 근데 그 올라가는 동안 20% 안 올라간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지수가 많이 떨어졌을 땐 지수를 사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오케이. 네. 지수 살게. 근데 그래도 돈이 좀 남아. 저희 갔다 와주세요. 갔다 와. 잠깐 남겨. 끝까지 얘기 안 하네. 3세판에 넘어갈 것 같은데 한 번 더 했으면. 종목이나 이런 것 중에 개별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진 것들도 그러니까요. 꽤 있으니까 사고 싶었는데 딱 담고 싶은. 근데 이거는 보노님 말이 맞아요. 다시 올라갈 때 어떤 바람으로 어떤 모멘텀이 올라갈지 몰라. 그래서 그냥 흘려듣는 개념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김정일 본부장님. 종목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걸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니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건 안 돼요. 그냥 종목 말고 섹터로라도.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게 태광이 있었거든요. 태광. 아침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공부해 보실만 하고 나쁘지 않다. 리포트 나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걸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얘기했던 종목들은 오늘 다 대충 비슷하게 빠졌거든요. 네. 낙폭 과대가 너무 많으면은 그 좀 덜 빠진 종목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낙폭 과대를 찾아야 되는 시츄에이션이 4일부터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주저하는 겁니다. 탄탄한 종목도 덜 빠지면은 낙폭 과대 이렇게 빠지면 그게 보이잖아요. 마치 한국하고 중국이 싸다고 그랬는데 미국이 5% 더 빠지면은 미국이 더 싸 보인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 그러면 미국이 더 빠지면 나는 미국의 그 주식을 더 살 생각이 있어요. 한국이나 중국보다도 중국도 더럽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라면은 낙폭 과대를 좀 하는데 한국이 아니고 미국일 수도 있다. 한국에서 낙폭 과대 뭐냐? 삼성 하이닉스 낙폭 과대냐? 삼성 아닌 것 같고 하이닉스 좀 더 빠지면 낙폭 과대일 수 있습니다. 그 소부장은 이런 것이 안정화되니까 아니고 태광 돈 벌고 따박따박 갈 수 있는 예를 그런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더 빠지면은 그러면 좀 사실 수 있는데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곱하기 이게 장이 안 좋잖아요. 네. 0.8 이하. 0.7 정도까지 간 정도가 세이프티 마진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다 붙여갔다 하면은 아무리 좋다고 얘기하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0.8 이하, 0.7.
만약에 0.6까지 빠진다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0.7, 0.8이면 접근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렇게 낙폭 과대를 좀 봐야겠네요. 보노님 다시 돌아왔어요. 벌써 왔어요? 네. 생각보다 빨리 좀 더 해야 왔네. 돼? 아직 아하. 몇 개 못 돌려봤는데 저는 자동차 좀 더 떨어지면 사겠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래? 뭐 현대차? 현대차. 왜요? 현대차. 오늘 얼마나 떨어져? 오늘 자 봐봐, 난 안 쳐봤다. 네. 근데 쳐도 19만 원에서 21만 원 사이. 에이, 거야. 봤잖아. 안 봤어, 너 저 안 봤어요. 지금 누를게요. 맞췄어. 19만 3천 원 맞잖아. 맞지? 정확하다고. 참. 이거는 거의 채권이야. 그러니까 그냥 배당 딱 꽂아준 채권이라고. 오르면 20만 원. 거의 그거잖아요. 오르면 20만 원이야. 아이고 현대차 18만 원부터 사면 안 팔죠. 갖고 있죠. 20만 원 살라고 지금 산다? 말이 이상하지. 아니 이거 맞는 키네. 맞는 키.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어느덧 지나가잖아요. 집값처럼 막 엄청 올라가 있어요.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아. 현대차 기다리다가. 제가 처럼이라고 했잖아요. 처럼. 사실은 저게 진짜 약간 모순인 게 네. 현대차가 집값만큼 올라갔잖아. 그러면은 삼성동의 그 부지만큼 주가가 올라갔어야 돼. 당연히. 근데 그거 진짜 뭐 반의 반도 못 올라갔잖아. 안 되지. 그러니까 사야죠. 발도 그러니까 사야죠. 청산가치 몰라요. PBR. 대화가 안 통하는구만. 알겠어요. 아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네. 지수가 내려왔을 때 물론 이제 굉장히 그 수익 관점으로 수익 보는 종목도 좋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정말 오랜만에 기회가 왔을 때 지수가 낮을 때 사놓는 것도 나중에 주식 굉장히 장기 마라톤으로 뛰실 땐 진짜 큰 도움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여러분들이 뭐 현금 흐름이 굉장히 뛰어나고 돈을 잘 버신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기회 이런 종목군들을 조금 깔아 놓는 거를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거를 갖고 5년 동안 매매하는 사람과 아예 없고 5년 하는 사람은 진짜 해보시면 완전 다릅니다. 이거는 아마 갖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약간 뭐 안전 발언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어떤 거를 했을 때 추후에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감을 하시면 같이 해보시면 될 그럼요. 거고 아니면은 뭐 네 그렇게 하시면 한 종목만 얘기하면 된 거죠? 두 개, 세 개 얘기할 필요 없죠. 아니요, 얘기할 필요 있죠. 어떤 종목인데요? 근데 에이 그럴 것 같아요. 100% 그래. 그래요? 일단 들어는 볼게요. 아이 귀좀 막아. 때릴 준비하든지 뭐라고.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자, 이마트. 이마트? 뭐요? 이마트? 이마트? 그렇지 않아. 이마트? 한 분은 이마트, 이마트. 한 분이 현대차 이렇게 한다 이거지. 근데 삼전 이마트. 하이닉스도 괜찮아요. 이마트, 삼전 하이닉스 괜찮다. 근데 거기서 말씀드릴게. 하이닉스는 18만 원 초반까지 가면은 1차적으로 그거는 기회 있을 수 있어요. 네. 삼성전자 잘 모르겠어요. 다시 어떻게요? 아, 얘기할 때 보통 죄송해요. 제가 이마트 검색해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마트는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저번에 설명드렸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오케이. 뭐라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기서 한 10,000원 정도 더 빠지면은 네. 10,000원 정도 빠지면 18만 원, 3,000원 되나요? 그 정도 되나? 그 정도 되면은 제가 느낌적으로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일단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오케이. 삼성전자 차이는 다른 게 없어요. 대단 삼성전자 더 여기서 나빠진다는 게 아니고 그 보여줘야 되는 거 실적이 뭐가 조금 늦기 때문에 이번에 3세판이었잖아요. 3세판 세 번째 못 들으면은 조금 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폭이 치진 않더라도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먼저 기회를 볼 수 있겠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그리고 태광에 하나 더 하자면 이마트. 삼성은 아마 4월 초에 잠정 실적 나오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잠정 실적까지 보자 이렇게. 오케이. 이마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네요. 수급이 들어오는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해서 조용히 좀 가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최근 들어 또 많이 언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경제방송에서. 실제로 뭐 오늘 경기 방어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오늘 1.5%밖에 안 빠져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뭐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전에 차트를 보고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했는데 이걸 줄여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네요. 33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33만 원.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게 빠질 뻔했죠. 그전에. 모르겠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네.
그냥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화요일쯤이나 가야 사실은 물어볼 만한 질문인데 아. 오늘 또 할 얘기도 없고. 할 얘기도 없고 이제 조금 더 네. 분위기 전환 해보고자. 어쨌든 잘 참고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특징주 가볼까요? 네, 특징주는 오늘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YG 엔터 목표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간 거. 오, 맞아. 그래요? 최근에 뭐 좋았죠. JYP, 하이브, YG 이런 애들이 목표 주가 많이 올라와요. DOU도 많이 올랐고, 어. 네, 와플도 그렇고, 그래서 뭐 많습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이야? 저연차의 신규 IP 수익화 구간이 본격화? 좋은 얘기. 저연차. 저 연차가 낮은 낮은 친구들, 애들. 뭐 5세대 아이돌, 누가 있어 YG에? YG? 베이비 몬스터? 데모? 배모님 잘 돼요? 저연차? 걔네가 저연차. 아직- 신규 IP, 아직 베이비야. 신규 IP, 아직 베이비. 요즘에 신규 IP 많이 나오잖아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런 거랑 그다음에 하나오션 이제 미군 해군 장관 후보 기사 났었지. 또 발언해서 기사 나왔고요. 그다음에 스펙 합병한 거 오늘 좀 잘 갔었고 오늘 좀 이렇게 잘 안 보이던 친구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 상향 나온 게 이거 진짜 엄청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이런 제강 쪽도 어쨌든 좀 변수가 있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수페타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됐어요. 어머. 하나오션 미국 해군 장관 후보 발언은 뭐예요? 그 기사 아까 네. 뭐였죠? 못 봤어. 저도 기사를 못 봤어요. 해군 장관? 네, 그 기사 이거 치면 바로 나와요. 기사 안 갖고 왔어요. 아니, 아니 가져와 놓고 뭐예요? 물어보니까 치면 나와요. 아니 내가 인터넷 내가 PC방 갔어? 설명해줘요. 내가 쳐볼게, 제가 쳐볼게. 왔지 내가 제가 어디 뭐 쳐볼게. 지금 PC방 왔냐고 내가. 제가 쳐볼게. 사이버 지식방 왔어 내가. 알겠습니다. 해군 장관 뭐라고요? 네. 한화 기술 유치가 중요하다고 한마디 하셨네. 한화. 기술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 자기 한화 나라 기술을 입장에서. 우리나라 그 네. 미국에 들여오는 게 중요하다. 강조해 준 섰자 이거죠. 아하. 아이 그런 것 좀 받아줘야지. 내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숨도 차고 지금 힘들어. 아 그래요. 좀 봐줘. 아니 찾아볼게요라도 했으면 내가 화가 안 났을 거야. 아, 왜 쳐봐요? 찾아볼게 하다가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쳐봐요는 좀 처음으로 심하잖아. 쳐달라고 부탁한 거죠. 에이. 아 이렇게 핑퐁이 안 맞나. 그거 쳐봐요 네이버 지식인. 아 미안해. 내가 말을 오늘 좀 적게 하니까 좀 많이 가갖고 힘드신 것 같아요. 아 오늘 좀 그래서 그런 게 맞아요. 있네.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뭐 뉴스 그만하고 네, 한마디, 사실 예. 뉴스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한마디 하고 네. 그다음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 그 자료를 몇 개 보고 네. 시간 되면은 바깥 싸고 바깥서 오늘이 또 마지막이네. 맞아요. 3월부터는 우리 수익률 대결. 맞습니다. 원래 상황이 어려울 때 진짜 실력 수익률로. 나타나는 거 알죠? 그렇죠. 가고 차트쟁이? 난 살 거 오늘 다 보이거든. 전 차트쟁이거든요. 어마어마해. 어허. 야. 그래도 시총 1,000억 원 이상인 걸로 시총 1,000억 이상, 네. 동전주 뭐 이런 거 안 되고. 안 되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뭐 TS 트릴리언 뭐 이런 거 안 돼요. TS 트릴리언. 300원짜리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본호님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거 오늘 또 유료로 제가 또 프롬 만들어서 했는데 약간 사진 같아 보이실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밖에 막 폭우가 많이 사진 있을 같다. 때는 저 뭐야? 네, 이거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사진 같죠? 사진 뭘 근데 그린 거예요? 요거 이제 처마 밑에 좀 숨어 있자. 음. 밖에서 원래는 우박으로 했는데 너무 무섭게 나와가지고 눈으로 바꿨습니다. 처마 밑이 제일 젖어 있는 것 같은데. 처마 밑이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 숨어 있는데 숨어 있는 것도 평탄치 않다라는 거죠. 아. 편안하지 않다라는 거지. 그렇구나. 네. 저 폭우가 아마 위에서 새나 보다. 물 새듯이 밑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숨어 있으면 좀 더 낫다. 음. 그래도 머리 위에 이렇게 안 쌓이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그렇네. 아 또 주말에 또 비 온대요. 아, 그래요? 맞아요. 다음 주에 그래요? 또 눈 와요. 예. 눈이 와요 또? 눈이 와요. 3월인데. 적당한 사진을 딱 가지고 오셨습니다. 폭우가 올 땐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말 동안의 뉴스를 좀 많이 소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의 한마디는요? 네 오늘 한마디는 없습니다. 없어요? 유구무원. 유구무원. 죄송합니다. 아. 하여튼 아침에 일찍 말씀드릴 때만 해도 행동을 했으면은 아마 좋은 다시 편하였을 것 같은데 예, 모든 방송에 나와서 떠들 수는 없고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준비한 거 차트를 보시고 차트가 아니고 준비된 거 보시고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침에 했던 게 관세 정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오프닝 때 많이 얘기했거든요. 네. 그거를 뭐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빨간 거는 이제 오늘 원래 준비한 거고 나머지 옛날 거니까 한번 골라주세요. 한 개만. 민트가 골라봐. 관세 정책 강화할수록 이거 했다고 하셨고. 네, 아침에 했습니다. 요 짧게만 다시 할까요? 왜냐면 관세 오늘 이야기가 주니까 짧게만. 그 나머지 하나만 일단은 골라주세요. 하나 하고 그다음 민트가 하나 골라줘요.
제너레이션 오퍼튜니티. 그러니까 한 세대에 한 번 나올 기회. 오. 저 두 개 할까? 네, 궁금한데요? 오케이.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이야기. 두 번째로는 한 세대에 한 번 나올 절대절명의 기회. 역시 제목을 잘 지어내는구나. 오케이. 두 개 하겠습니다. 어그로 끌어뜯다. 관세. 관세. 일단은 AI 수요가 이슈가 아니고 관세 폭탄 현실화가 피어다. 미국이 중국을 10%까지는 괜찮았는데 10% 더 추가하면서 스레시홀드를 건드렸다. 그래서 20%면 GDP 성장률을 0.6%포인트는 내려간다. 이게 중국의 이슈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거는 미국 사람 많이 사서 달래주거나. 다시. 그 GDP 성장률이 내려간다는 건 어디 GDP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얘기죠. 중국 GDP 성장률을 그렇죠. 깎아먹는다. 깎아먹는다. 0.6%.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여기 설명이 나왔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 이거 설명할 필요 없겠죠? 중국이 할 수 있는 거. 미국 사람 많이 사주면서 달랜다. 트럼프 놓고 그러지 마. 오케이. 와. 아니면 우리가 위안화를 절하한다. 어. 그러면 위안화 절하하면 되는데 그럼 미국도 생각보다 낮은 가격에 사는 거니까 인플레가 덜 나타나겠죠. 이 좋은 방법인데 한계가 있을 수 있죠. 무조건 할 수 없고. 근데 가장 걱정되는 건 그 바람에 지속되면 관세가 높은 관세가 예전에 관세 20% 때렸어요. 지금 원래 과거에 때린 거. 그러니까 40%야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미국 내 수요가 줄 수도 있어요. 물론 대체하려고 미국에서 중국산을 대체하거나 중국산이 아니라 한국산이 가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중국 어쨌든 수요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국으로 향해서 가는 품목이 있죠. 공산품 같은 거. 그거 다이렉트죠. 그렇죠? 이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거고 캐나다, 멕시코는 별 새로운 거 없고 그렇죠? EU가 이렇게 또 한 번 진짜 되는지 한 달 뒤에 이거는 이슈죠. 근데 보세요. EU 25%, 나머지 25%, 중국 새롭게 하는 거 20%다 비등비등하죠. 관세가 다 비등비등하니까 어느 나라가 더 낫다 자시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미국한테 다 끌고 가는 거야. 목적이 뭐죠? 미국은 관세 가져가갖고 자기네들 그 돈 불리는 거거든요. 감세를 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관세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물가 상승되는 거는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도 1%포인트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아까 유가 잡고 아까 환율 조절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인플레가 실질적으로 늦게 나거나 별로 안 날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니까 미국은 그걸 믿고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캐나다, 멕시코 영향이 더 크죠. 3%, 0.8%. 미국 영향이 있지만 0.2, 0.2잖아요. 그러니까 붙이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어렵게 하거나 아니 빨리 끝나거나 뭐가 쇼보가 나야지 한국으로 오는지 마는지 결정이 나야지 언서튼티가 좀 많이 해소되는 건데 그걸 아직 모르겠다는 것이 이슈입니다. 미국은 어떡하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감세한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돈을 꽂았으니까 나중에 관세도 해결되게 나면 관세가 일단화 되고 나면 4월 5일달 끝나고 나면은 그 미국 사람들한테 그 세금 낮춰줘 갖고 퍼처싱 파워를 높여놔가지고 경제는 절대 안 무너진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안 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도 생각보다 안 나고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성장이 2.3이 1.5 된다 그 걱정하는 거잖아요. 이거 퍼처싱 파워 높여주는데 그게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안 나타나게 가는 거예요. 미국의 이 시나리오로 가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는 관세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쉽지 않고 이게 미국의 시나리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는 이제 한 세대 한 번 있을 기회인데 네. 오늘 저희가 또 기회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난 기회 아닙니까? 이거는 또 한 3달이나 1년에 한 번 있는 기회인데 네. 좋은 화장품과 좋은 뷰티 기기. 오늘 아까 뭐 보셨다시피 상승 섹터 유일하게 버틴 게 화장품. 뷰티. 네. 이쪽이야. 맞아. K-뷰티 어쩔 수 없어요. K-뷰티잖아. 그래서 LBB랑 LG 프라엘 요거를 가격 싸게 가져왔습니다. 네. LBB라는 거는 올리브영 프리미엄 라인에 입점돼 있는 브랜드인데요. 로션 2개, 네. 토너 2개, 오. 세럼 하나. 네. 이렇게 5종 세트해서 원래는 요게 얼마야? 198,000원인데 비싸다. 99,000원. 최초입니다. 최초. 반값으로. 반값으로. 네. 탄력, 보습, 노화 방지 모두 커버 가능한 구성이고요. 네. 어떻습니까? 요 LBB? LBB가 올리브영에 입점이 됐는데 입점하고 나서 품절 대란품으로 탑 5에 진입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진짜. 진짜로. 그래서 보습이 굉장히 잘 된대요. 그래서 손에 딱 바르면은 안 바른 곳은 진짜 엄청 건조한데 바르면 정말 바로 촉촉해지는 믿고 바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 어쩐지 아까 나 아침에 이렇게 딱 발랐더니 촉촉해요? 완전 물렁물렁해져가지고 팔이 막 오징어 초회처럼 초장 찍을 뻔했어. 어머나. 진짜. 근데 뽀송뽀송하네. 엄청 촉촉해. 엄청 촉촉해. 오징어 네. 됐어 완전.
자 그리고 LG 프라일 요거는 민트가 잘할 것 같은데 뷰티기기. 저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게 여기 없나요? 있나요? 프라일. 네. 고주파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이게 피부 장벽이 있거든요. 이 진피층을 그냥 화장품은 뚫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기기를 사용하면 이제 화장품을 바르면 이게 진피층을 뚫고 안으로 흡수시켜 줄 수 있는. 이걸 하고 화장품 바르는 거야? 아니죠. 화장품을 이렇게 얹고 이걸 이제 하면은 진피층이 두껍기 때문에 화장품은 그냥 흡수가 안 되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 쭉 들어가는데 표정이 아주 심각하군요. 이렇게 오묘한 표정을 짓고 다니지? 사실 우리가 피부과에 많이 가잖아요. 근데 돈이 너무 비쌉니다. 뷰티샵 피부과 이제 끝내시고요. 홈에서 집에서 간단하게 피부를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앞에 보이시죠? 스카이캐슬 그리고 선제 업고 티어로 유명한 우리 김혜윤 배우님께서 피부 비결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영상도 있다고 하는데 보여주시나요 혹시? 영상은 각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일단 인터넷 맞네. 인터넷 물처럼 인터넷 1일 1회 3분만 하면은 피부 관리가 끝난다고 하고요. 전기 2, 초음파 2 교차 출력돼서 화장품 나오네요. 유효 성분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 가장 중요하죠. 이거 사실 좀 비싸거든요. 비싸. 원래 가격이 비싸요. 원래 34만 9천 원인데 근데 피부과 한 번 가면 한 10만에서 15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나와요? 네. 그렇게 나와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하잖아요. 돈 많구나. 네, 근데 그 돈 다 아껴서 29만 9천 원, 10만 원이나 더 싸게, 15만 원이나 더 싸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29만 9천 원에 3프로TV에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년은 쓰겠죠? 네? 아니 평생 쓸 수 있습니다. 오래 가요? LG인데 그리고 근데 뒤로 그렇게 잘 몰라서 면도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바르고 이거를 바르고. 쓰면 흡수가 훨씬 잘 된다는 거. 오 멋있어졌어. 오 진짜 괜찮다. 약간 안 막히는 데 있는 거 봐. 얼굴이 딱 이렇게 약간 더 좁아졌어. 좁아졌어. 근데 아이고님이 못생겼다. 자, 오케이. 네. 그만해. 자 광고 끝. 여기 그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요. 가격이 싼 게 메리트입니다. 사실은 뭐 내용은 워낙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고 맞아요. 가격을 싸게 가져왔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 최초 가격 10만 원. 그래서 그거를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다고? 얼굴이 또 길어 보여요. 왜냐면 고주파가 살도 빼야죠. 살도 빼줘. 살을 빠지니까 이제 안마 길어 보이고. 좋아 보인다. 완전 이거 배여요. 잘못 이렇게 하면은. 지금 핸드헬도 괜찮을 것 같아. 자 끝. 네. 자 김영호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2분 남았어요. Once in a generation opportunity, 페이지 9. Primary long-term objective.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핵심적인 long-term objective. 영어로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Primary long-term objective.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주 핵심이 되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 530. 향후 3년 동안. 지난 10년보다 더 크다. 작년에는 80억. 68%. 이게 뭘까? 퀴즈 없습니다. 지금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중국에 요즘에 아주 잘 나가는 빅테크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딥시크? 봐봐. 알리바바. 알리바바. 걔네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투자한다고 나왔잖아요. 그게 향후 3년 동안에 530조. 이게 뭐 환율도 다른데 누구는 540조로. 하여튼 지난 10년보다 향후 3년이 더 많이 투자하고 작년에 80조니까 이게 얼마야? 한 해 한 150조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프라이머리 롱텀 오브젝트가 뭐냐면은 AGI입니다. 걔네들도 AGI를 하는 거예요.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무려 이게 이틀 전 거니까 오늘 어저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60%를 훌쩍 넘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이 비싸다 빅텍이 30몇 배 PER이 이거 좀 싸다 이게 PER이 한 20배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주식이 계속 많이 빠지면 이게 매력일지 미국 주식의 매력일지 컴퍼티션 경쟁이 붙는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 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얘네들이 투자하는 강도가 생각보다 세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국 쪽으로 우리가 어떤 반도체 매출을 할 수만 있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데 미국이 제재를 많이 해서 우리가 이거를 먹을 수 있을지 중국 내에 로컬 업체로 이렇게 채워질지 그것이 변수이긴 합니다. 어쨌든 중국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다.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 그러면 저게 지금 알리바바 투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네, 저는 여기서 알리바바 투자가 주가가 만약에 미국이 한 3% 5% 빠질 때 얘네들이 이런 얘기 있어요. 다음 주 뭐 중국발 있잖아요. 3월 4일 5일 날 전일회 때 별거 없어서 주가가 주식시장에 중국도 피크아웃 된다는 아직은 소수 같은데 그 의견도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중국도 한 10%는 아니지만 많이 올라간 거 주식 기준으로 한 10%? 한 5에서 10% 더 빠지면은 그러면 매력적일 수 있다고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은 조금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주식이지만. 이게 왜 한 세대에 한 번 나오는 기회예요? 그게 궁금해요. 이게 얘네들이 그 미국을 따라갈 수 있는 AI에서 지금 저로의 찬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리바바가?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알리바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중국도 여기에 목숨 걸고 이게 놓치면 안 되는 엄청난 기회다.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된다. 향후 3년 동안. 그래야지 미국을 따라갈 수 있고 AGI에서는 따라잡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온갖 힘을 다 하겠다. 이런 거를 천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말로 했는데 영어로 표현한 게 Once in a Generation Opportunity라고 얘기하면서 AGI를 향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포부를 어느 정도 주가가 미리 땡긴 측면이 있죠. 10% 빠지면 살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네. 미국 투어 사기 요것만 잠깐 피디님, 네, 미국 투어 사기 띄워주세요. 저기 미국 투어 사기 김프로님과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하는 같이 그거를, 미국 여행 가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 배우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inance and Art 투어 뉴욕에서 이제 기관 들려서 세미나하고 월스트리트 가가지고. 네. 그 세미나하고 방문하고 증권거래소 가고 돈 흐르는 거 보고 눈 돌아가고 한번 땡기고 그런 다음에 이제 흥분한 마음 네. 가라앉혀야지. 미술 보면서. 미술관 가. 구겐하임 가고. 구겐하임을 돌아보면서 네. 와 이게 진짜 사는 거지. 역시 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쫙 돌아봐. 그렇게 싹 깔끔하게 저희가 미국 투어 4기 준비해놨으니까요. 그것도 저희가 링크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그 더보기란에 들어가셔서 요걸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기까지 완판. 진짜. 근데 이거 정말 가볼 만한 것 같아요. 가볼만해요. 돈만 현지에서도 연락 많이 옵니다. 다 해결되는데 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일주일 동안 진심으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또 살아남아야 또 다음 기회가 있는 거니까요. 네. 토, 일, 월 잘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다고 밥 굶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해보시면서 답을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화요일 9시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